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삼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빌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문제 발언은 부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사고 등급 중 최고인 7등급을 매겼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뭐 작은 언론이든 메이저 언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처음부터 자신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이를테면 뭐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데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자신 있으면은 처음부터 좀 그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 당 안에 막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내부 총질도 있고 또 민주당의 개입도 있고 하지만 위장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예. 우리 그 국힘 갤러리에도 예.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본의 우경화 배경에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일본의 우경화 문제를 지적하자 현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겁니다. 제대로 잘 굴러왔다면은 일본의 그 정부라든지 일본의 그 다수 여론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가 그 청년 표심 잡겠다고 한다고 그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그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선거는 심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거. 소위 말해서 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못을 많이 하는 세력은 선거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민주국가의 선거는 책임 정치입니다.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 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누가 압박을 한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압박한 겁니까? 민주당 이 정권 연장 세력이 압박한 겁니까? 이 사람들 왜 극단 선택을 한 겁니까? 밝혀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재정으로 대신 면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는데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네.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부 회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찾아 달걀과 파, 멸치,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는데 달파는 문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뜻하고 멸치, 콩은 멸공을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EU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한 학교에 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서로 간에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돼요. 그런데 윤 후보가 예를 든 학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죠.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최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 인용 지수는 2104입니다. 반면 윤 후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학문적 업적도가 7, 논문 인용 지수는 200으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최 교수가 윤 후보 캠프의 전문가보다 각각 3배,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정성이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이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욕설과 소음 등으로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구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 쳐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니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학부모님들을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애들.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가 공동으로 핵 전력을 기획하고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핵 전력의 운용 계획을 세우고 훈련과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것까지 한미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치 시작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배상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신 변제한 걸 일본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설명과 달리 문장의 주어가 정확히 윤 대통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브리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건 출제하지 말라는 것.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문제에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주변에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별력은 필요하지만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덜 발달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나 과목 융합형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교육부에 비공개로 내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지시를 묵살하는 건 그만큼 공고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예산이 실체가 불분명한 카르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실제 당시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을 13.9%, 3조 4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린 겁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대파 875원이요? 네, 한참 비쌀 때는 거의 3,100원.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